근로자의 경업 폐지 의무. 대법원 2010년 3월 11일 선고 2009-8244 판결.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제 기억에 이 분은 일본 노동법에 대한 비교 노동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비교 노동법 중에서 미국 노동법은 대부분 영어를 하니까 하든 못하든 영어 원서를 숙제로 번역해와서 발표하는데 일본어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번역해서 나눠주면서 강의를 하시는, 그러니까 참 힘들게 강의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나는 분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 Y는 손톱깎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X 회사에서 18년, 욕 아닙니다. 18회를 근무하다 2004년에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손톱깎이 등을 X사의 고객인 A사에 납품했다. 피고와 원고 회사는 2002년에 경업금지약정 및 기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X회사 퇴직 후 2년 내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퇴직 후 3년간 기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X회사는 Y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항소심 모두 X회사가 패소하였고 X회사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기각하여 이를 확정했다. 2. 판결의 내용. 일반론.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그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호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이 사건의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으로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피고 Y가 약정 체결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퇴직 후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경업이 금지되어 있는 점, 회사에서 습득한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면 직장이동도 용이하지 않고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Y가 X사의 고객인 A사에 납품한 것이 중국 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췄던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 점, 퇴직 과정에서의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 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해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해서 종래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여 명확히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과 경업금지 약정에 의한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다수 하급심에서 인정했고, 또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다수 하급심에서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단 기준의 핵심은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형량하는 것에 있다. 근로자의 불이익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에 따라서 측정되는데 만약 일정 대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불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상 판결은 이런 요소 외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도 판단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경업 금지 약정의 유무효를 결정적으로 좌우한 판결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형량에 의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면 법원은 무효로 판단하거나 경업 금지 약정이 유효하도록 경업 금지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또는 그 정당한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의 의미. 과거 하급심 판결들은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처럼 영업 비밀에 한정하려고 한 것은 사용자의 객관화된 지적 재산이라는 점, 근로자가 종사하면서 터득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과는 법 개념적으로 비교적 명확히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관계에서 터득한 일반적 지식과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상 판결은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유지 등의 4가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와의 관계.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영업비밀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금지 청구 등을 이용하여 경업금지 약정과 거의 동일한 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의 실제적인 효용은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중에서 위에서 본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